안녕하세요.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제거 작업 중 근로자가 계급으로 추락하여 경막 외출혈 등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8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분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제거 작업을 담당하는 일용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분은 건설 현장 2층에서 콘크리트 제거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파이프나 선 등을 가설하는 계고부가 방호 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2층 계고부에서 1층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경막 외출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공사 현장 추락 사고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의 경우 척추부 혹은 머리 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많아 운이 나쁘면 사지마비 혹은 하지마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여 사업주분들이 계시다면 안전 난간, 안전 방망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고, 근로자분들께서도 항상 추락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분께서는 사업주에게 산재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행히도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도와주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애급여 등을 지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분이 사고 당시 앞길이 창창한 30대 청년이었음에도 추락사고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남은 여명까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분들께서는 피해자분을 간병하던 중 우연히 지인들로부터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한지,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알게 되었고,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셨는데요. 피해자분은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맥브라이드 장애 평가표에 따라 5개 근로자로 100%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는 소견, 향후 기대해명까지 1일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 향후 기대해명까지 휠체어 등 보조구 비용으로 5년마다 150만 원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분의 경우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가 발생했기 때문에 노동력 상실률에 있어서는 큰 다툼이 없었으나 인지기능 장애나 운동장애의 경우 다툼이 상당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사이의 과실비율 싸움이었는데요. 사업주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일간 작업을 하면서 계급부를 통해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는 공사 현장에서 이동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추락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50%는 잡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해자 측에서는 사고 장소의 경우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안전 난간, 울타리, 추락 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해당 계고부에 아무런 방호 조치가 설치되지 않았고,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계고부임을 표시해야 함에도 달리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에게 80%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긴 하지만 추락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업주가 안전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으므로 사업주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피해자분이 산재 사고로 인해 뇌출혈 등 상해를 입고 사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일실수입, 개호비, 위자료 등 명목으로 총 8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민사소송을 통해 적정한 노동력 상실률이 인정받는 것은 쉽지 않고 더욱이 과실비율 싸움도 정말 치열합니다. 그렇기에 산재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저희 포유법률사무소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참조하시면 산재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이뤄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여 산재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홀로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희 포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